우리가 거의 매일 마시는 우유 한 팩 있잖아요. 이 작은 팩 안에 무려 80년에 가까운 서울 우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귀한 사치품이었던 우유가 어떻게 모든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없으면 안 될 필수품이 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1967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때 우유 한 병 값이 13원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서민들의 대표 외식 메뉴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냐면 30원이었습니다. 와, 우유 한 병이 짜장면 값의 거의 절반에 달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귀하고 비싼 음식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유의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큰 줄기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우유가 정말 귀한 음식이었던 그 시작부터 신선함을 지키기 위한 끝없는 혁신, 그리고 본격적인 품질 경쟁의 시대가 열리고 또 오늘날의 위기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유 생산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국가 발전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우유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 1934년 일제강점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우리나라에 살던 일본인들을 위해서 첫 조합이 생겼고요. 그리고 1937년에 드디어 서울우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우유 동업조합이 대량 생산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1960년대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홀스타인 젖소를 수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낙농업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70년대에는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목표 아래 우유 마시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정말 소수의 부유층만 즐기던 사치품이었던 우유가 나라의 경제 성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에 힘입어서 국민 모두를 위한 완전 식품으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때부터 우유는 국가의 성장, 그리고 국민 건강의 상징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유가 대중화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선함이었습니다. 우유는 정말 쉽게 상하잖아요. 이 까다로운 우유를 어떻게 전 국민에게 신선하고 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서울우유가 내놓은 아주 선구적인 해결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량 유통을 가능하게 한 첫 번째 기술적 도약은 바로 1972년에 도입된 초고온 순간살균법, 우리가 UHT라고 부르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130도가 넘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우유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살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쁜 균들은 완벽하게 제거하면서도 우유의 좋은 영양소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었죠. 이 획기적인 기술 덕분에 우유는 비로소 공장을 떠나서 전국 각지로 안전하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84년 마침내 정말 혁명적인 콜드체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말 그대로 차가운 사슬인데요. 목장에서 갓 짠 신선한 우유를 그 자리에서 바로 냉각기로 식히고 이어서 냉장 기능이 있는 탱크로리가 공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공장에서 처리하는 과정, 또 매장으로 배송되는 과정, 그리고 각 가정의 문 앞까지 배달되는 그 모든 순간이 차가운 온도로 유지되는 거죠. 목장에서 우리 집 냉장고까지 그 신선함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개방되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FTA 같은 것들이 체결되면서 값싼 수입 멸균 우유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때 서울우유가 마주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수많은 수입 제품에 맞서 싸울 우리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그들이 내놓은 답은 정말 명쾌했습니다. 바로 따라올 수 없는 신선함. 아주 긴 거리를 배 타고 와야 하는 수입품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바로 우리 땅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압도적인 신선함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바로 이 숫자가 증명합니다. 2009년에 서울우유는 업계 최초로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일자를 표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날짜 하나 더 찍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문부터 생산, 물류, 재고 관리까지 모든 시스템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였죠. 소비자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가장 신선한 우유를 고를 수 있게 되자 그의 매출이 무려 16%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선함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이 폭발적인 반응으로 돌아온 거죠. 자, 이렇게 신선함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한 뒤에 경쟁의 무대는 이제 품질,
그 자체로 옮겨갑니다. 단순히 신선한 걸 넘어서서 가장 최상의 품질을 가진 우유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품질 경쟁의 첫걸음은 1997년에 시작된 1등급 원유 사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원유에 들어있는 세균수를 기준으로 공식적인 품질 등급이 매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5년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인 1A 등급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에 도달하려는 아주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컸냐면요. 기존 1등급의 기준이 우유 1ml당 세균수가 10만 마리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1A 등급은 이걸 3만 마리 미만으로 확 낮춰버렸습니다. 훨씬 더 까다로워진 거죠. 이건 낙농 선진국인 덴마크나 스웨덴과 같은 수준인데 당시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이 품질 경쟁의 정점을 찍는 기준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균수를 넘어서서 젖소 자체의 건강 상태까지 측정하는 체세포수 1등급을 적용한 나 100%입니다. 체세포수? 좀 생소하죠? 이게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 젖소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예요. 젖소가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고 행복할수록 우유에 포함된 체세포수가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수가 위생관리의 척도라면 이 체세포수는 젖소 자체의 건강과 행복의 척도인 셈입니다. 이게 바로 프리미엄 우유를 가르는 궁극적인 기준이 된 이유죠.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해온 우유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현대 우유 시장이 맞닥뜨린 위기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에 한 사람당 30.8kg에 달했던 우유 소비량이 2015년에는 26.6kg까지 떨어졌어요. 뚜렷한 감소세죠. 현대 우유 시장 위기의 핵심은 바로 이 소비 감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거의 퍼펙트 스톰 같았죠. 커피 같은 대체 음료 시장은 커지고 우유의 주 소비층엔 학생 수는 계속 줄었고요. 또 역설적이게도 2011년 구제역 사태 이후에 원유 생산을 장려한 정책이 오히려 공급 과잉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들이 퍼지고 대형마트에 값싼 PB 우유까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기 위해 서울우유는 어떤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찾아낸 새로운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한 가지 희망은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기술 장벽에 부딪혔죠. 우리나라는 보존성이 좋은 초고온 순간살균 UHT 방식을 주로 쓰는데 당시 중국은 저온에서 오래 살균하는 LTLT 방식만 신선우유로 인정해졌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수출길이 막힐 뻔한 아찔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우유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선택한 다각적인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 100%로 대표되는 프리미엄 품질에 더욱더 집중해서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성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2008년 멜라민 파동 이후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높은 중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성인과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우유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 그리고 신선함을 넘어 최고의 품질로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혁신을 거듭해온 이 작은 우유팩 아래는 한 시대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한 우유는 또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을 겁니다.